오후 수업에서 주요한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에 적용할 수 있는 값 중에 플렉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을 적용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세계관이 되게 커져요. 자, 일단 이 플렉스라고 하는 건요, 레이아웃 배치 전용으로 고안된 거예요. 예전에는 플로트나 인라인 블록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플렉스가 나온 이후에 얘네 둘이 완전히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그나마 인라인 블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쓸 때가 있긴 한데, 플로트라는 거는 이제 거의 사장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전 수업할 때는 플로트라고 하는 특성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 플렉스를 정리한 다음부터는 아예 제외시켜 버렸어요. 이 플렉스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은요, 컨테이너에 적용을 해요. 컨테이너라는 거는 부모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적용했을 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식 요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 상태에서 아이템, 즉 자식 요소한테 적용하는 추가적인 속성들도 있어요. 자, 뭐 얘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요즘 이거 거의 보기 힘드니까 요 말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에, 부모의 디스플레이 속성에 플렉스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인라인 플렉스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얘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div 태그 안에 또 다른 div 태그를 몇 개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로축으로는 부모를 가득 채우고 세로축으로는 이렇게 쌓이죠. 밑으로. 이게 div 태그의 기본이잖아요. 이때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플렉스를 주면은 이 기본 속성이 뒤집어져요. 컨테이너 내 아이템들을 가로로 배치해요. 부모 자체는 블록의 특성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플렉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부모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영향을 주는 속성이에요. 기본값 넓이는 부모만큼이죠. 높이는 내용만큼이죠. 이 기본 아이템 요소들의 이 기본 특성이 뒤집혀요. 아이템들은 자신이 가진 내용물의 넓이만큼 넓이가 돼요. 높이는 컨테이너, 즉 부모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용의 높이가 아닌 부모 높이만큼 설정이 돼요. 이 기본 특성이 뒤집힌다는 거죠. 높이가 알아서 부모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레이아웃 잡을 때 되게 편해요. 물론 정렬 속성이나 그 밖에 다른 속성들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높이를 어떻게 할지도 설정할 수 있고요. 내용만큼 높이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하고 싶다면 부모한테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돼요. 자, 인라인 플렉스는 이따가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결과로 봅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플렉스로 지정하면은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이 높이는 부모를 채우고 넓이는 내용만큼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 축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전부 메인 축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은 부모는 여전히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얘한테 플렉스를 준 거죠. 부모한테. 그러면 부모 자체는 특성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원래 특성은 얘 입장에서 넓이는 부모를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인라인 플렉스는
넓이가, 부모의 넓이가 자식 요소만큼으로 제한돼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자, 첫 번째 예제로 플렉스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플렉스 속성을 잘 이해해야 레이아웃이 잡혀요. 자, div 태그를 중첩해서 만든 똑같은 두 세트를 만들었어요. 왜 얘가 화면이. 자, 이렇게 두 세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시트 선택자에서 별표는 모든 태그란 뜻이에요. 모든 태그한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부여합니다. 저는 모든 페이지 작업할 때 이거 걸어놓고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컨테이너 여기 두 개죠. 하나, 두 개. 요 두 개한테 테두리 치고요. 여백을 10 정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영역을 좀 확인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강제로 300으로 잡았어요. 이거 주석을 해제하고 결과 확인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 애당초 주석이 안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주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를 비교해보시면 돼요. 자, 이 안에 있는 아이템들 총 6개죠? 테두리 치고 여백 주고 마진 5픽셀 서로 간격 좀 벌려줬고요. 넓이를 300으로 다 부여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이 주석을 걸었을 때랑 안 걸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주석을 안 걸면은 기본적으로 넓이는 부모 가득, 높이는 내용만큼이죠. 근데 넓이를 줬으니까 넓이가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요 위쪽에 있는 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옆으로 배치돼요. 인라인 플렉스를 주면은 마찬가지로 옆으로 배치돼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냥 플렉스는 이 파란색 점선이 지금 플렉스를 받은 주체잖아요. G는 부모를 계속 채워요, 여전히. 근데 인라인 플렉스는 자식 요소만큼 사이즈가 좁혀지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브라우저의 넓이를 좁게 해볼게요. 이게 플렉스가 서면으로 어떻게 정리하기가 되게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 달라. 브라우저를 좁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자식 요소의 넓이가 현재 300이죠. 그러니까 여백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충 자식 요소 3개니까 넓이가 900 정도 될 거예요. 그쵸? 인라인 플렉스는 부모 높이가 자식의 넓이만큼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 폭이 좁아지면은 그냥 스크롤 해버리고 말아요. 인라인 플렉스는 부모의 넓이가 자식 요소 넓이만큼 고정이에요. 근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부모의 넓이가 가변이에요. 얘는 곧 죽어도 부모를 채워. 자, 지금 자식 요소 넓이가 300이란 말이에요. 300이야. 그럼 토탈 900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얘가 브라우저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브라우저가 점점점 적어져서 한 요만큼 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일반적인 CSS 상식으로는 자식 요소가 부모를 탈출해야 돼요. 삐져나가야 돼. 근데 이 플렉스의 특성이요, 자식을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켜요.
얘한테 부여되어 있는 위드스를 다 무시하고 강제로 자식을 다이어트 시켜요. 얘네가 넓이가 300인데 한없이 줄어들어요. 이게 플렉스의 특성이야. 자식 요소를 가로로 배치함과 동시에 여유 공간이 없다면 자식의 넓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성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다각도로 실험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자식 요소의 넓이가 없다면 그냥 내용만큼만 이렇게 넓이를 처리합니다. 야,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자식 요소들한테 넓이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내용만큼 넓이가 만들어져요. 자, 얘는 파란색 선이 딱 내용만큼 설정되어 있죠. 자, 넓이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높이를 빼볼게요. 부모한테 높이를 빼면은 높이가 이렇게 딱 맞게 설정이 돼요. 여기서 요 A, B, C라고 하는 컨텐츠가 늘어나면은 이제 컨텐츠가 무한정 커져요. 자, 여기에다가 내용을 늘려봅시다. 자, 늘어난 내용만큼 커져요. 옆에 있는 애들도 같이 커져요. 이 A를 담고 있는 박스의 내용이 많아졌어요. 내용이 늘어났죠? 그럼 그 말은 높이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 부모 박스가 높이가 없으므로 내용만큼 높이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으로 감싸져 있는 이 부모 요소 입장에서는 내용이라는 게 얘랑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항목만큼 높이가 생겨요. 그래서 파란색 박스가 그 정도 커지죠. 여기서 또 반전이 뭐냐면 이 파란색 박스가 플렉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의 높이는 부모 가득이라고요. 그러니까 B하고 C에는 내용이 없을지언정 부모만큼 같이 커져요. 이게 작용이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플렉스가. 저도 그래서 플렉스 이해하는데 진짜 몇 달이 걸렸어요. 이것만 계속 본 게 아니라 페이지를 진짜 한 5페이지 이상을 만들어 보고 나서 뭐래요? 누구야? 물어볼까요? 아니야, 됐어. 요것만 설명하면 돼. 한 5페이지 이상 작업하고 나서야 겨우 원리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렉스라고 하는 애는 되게 내용이 심오하니까 여기 주석을 해제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도 잘 갈무리 해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예제 하나만 합시다.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3시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 해봅시다. 자,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려 있을 때, 이거랑 함께 쓸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실습 예제를 보면은 01-1부터 01-6까지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전부 부모 요소한테 부여하는 속성들이에요. 그랬을 때 자식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예요.
전제 조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속성들을 써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플렉스 디렉션이에요. 자식 요소의 배치 방향을 줍니다. 자, 로우, 가로 배치해요. 자식 요소들을 가로로 배치해요. 원래는 이렇게 배치되는 애들이 A, B, C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옆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죠. 로우 리버스는 역순 배치예요. 거꾸로 배치돼요. 컬럼은 세로 배치해요. 그러면 사실 원래 상태랑 똑같잖아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안 줘도 아랫방향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유는 이렇게 됐을 때 세로로 배치된 요소들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가운데 배치하거나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세로 방향 정렬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컬럼 리버스는 세로로 배치하는데 순서가 뒤집어져요. 자, 요것과 관련된 게 두 번째 예제예요. 자, 총 4세트를 부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컨테이너랑 아이템, 그 다음에 컨테이너 1, 2, 3, 4 이런 식으로 따로 하나씩 줬어요. 자, 일단 이렇게 4세트를 전부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네,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 넓이 800, 800 안에서 자식 요소들 이렇게 쭉 배치해 놨어요. 자, 이래놓고 컨테이너, 즉 부모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그럼 싹 다 가로 배치 되겠죠? 자, 첫 번째 항목한테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줍니다. 얘한테 플렉스 주고 이걸 통해서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준 거예요. 부모한테 같이 준 거예요. 자, 얘는 기본값이라서 변하지 않아요. 자식 요소를 가로로 배치해요. 자, 두 번째 항목은 로우 리버스예요. 가로로 배치하되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배치돼요. 플렉스 디렉션 컬럼이에요. 이거는 세로 배치해요. 바뀌는 게 없죠. 원래 상태랑 똑같아 보이죠, 마치. 자, 컬럼 리버스는 세로로 배치하되 역순이에요. ABC가 거꾸로 가죠. 자, 이게 그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속성. 기본값은 로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로우 리버스, 컬럼 리버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애인데, 부모가 이렇게 있을 때 자식 요소들을 옆으로 배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배치할 공간이 없어. 그러면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식들의 사이즈를 다이어트 시켜요. 그게 기본값, 노랩이에요. 줄바꿈하지 않고 아이템의 크기가 컨테이너에 맞게 강제 축소됩니다. 자, 랩, 줄바꿈을 합니다. 끝에 더 이상 자리가 없으면 밑으로 한 칸 내려와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이랑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랩, 리버스, 줄바꿈을 하지만 아이템의 행을 역순으로 배치해요. 그러니까 가로로 배치하다가 끝에 공간이 더 이상 없어. 그럼 다음 게 위로 올라가요. 자, 플렉스 디렉션하고 플렉스 랩을 일괄 지정하기 위해서 플렉스 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이랑 플렉스 랩을 한 칸 떼고 띄어쓰기 하나 놓고 명시하시면 되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따로 쓰는 건. 자, 컨테이너를 3세트 준비하고요. 아이템 똑같이 넣어놨어요. 컨테이너 기본 크기 부여하고 아이템도 기본 크기 부여해서 이렇게 기본 그 틀을 잡아놨어요.
자, 아이템이 넓이가 300이고요. 부모가 넓이가 800이에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전부 가로로 배치되죠. 근데 자식 요소가 지금 3개잖아요. 그쵸? 자, 넓이가 300인 게 3개가 있으면 900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800밖에 안 된다고. 그럼 삐져나가는 게 보통인데 플렉스 안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 자, 개발자 도구로 박스를 찍으면은 여기 오른쪽 영역 맨 밑으로 스크롤 내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위드스 헤이트예요. 그리고 패딩, 보더, 마진이 얼마만큼 잡혀 있는지 나오거든요. 아까 분명히 사이즈를 300으로 줬는데 축소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찍어봐도 보이는 게 원래 넓이가 여기까지인데 이만큼으로 축소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플렉스 랩에 대한 기본값 노 랩입니다. 그러면은 플렉스 랩을 랩으로 주면 두 번째 박스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다이어트를 안 하고요. 줄바꿈을 해요. 이렇게 줄바꿈을 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랩 리버스는 자식들이 줄바꿈을 하되 줄이 위로 올라가요. A, B, C가 밑으로 떨어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의 차이죠. 특히 요 가운데 있는 요 패턴이 뭐 쇼핑몰 같은데 상품 목록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페이지예요. 코드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것들이 다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씁니다. 자, 그 다음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부모가 이렇게 있을 때 플렉스가 걸리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몰려서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좌우 정렬을 시켜요. 기본값이 플렉스 스타트인데요. 아이템들을 시작점에서부터 정렬을 해요. 이 상태로. 플렉스 엔드는 아이템들을 끝점에서 정렬을 해요. 이게 아까 봤었던 이 리버스랑은 좀 다른 게, 자, 요게 로우 리버스인데 얘도 끝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요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아예 A, B, C 순서대로 끝에서부터 하나씩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justify content를 부여하고 플렉스 end라고 주면은 순서가 안 바뀌고 그냥 고스란히 오른쪽에 가서 붙어요. A, B, C 이렇게.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센터. 자식 요소들을 가운데 모아요. 스페이스 비트윈. 자식 요소들의 사이에 균일한 간격을 만들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A, B, C 이렇게 배치가 돼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A, B, C 이렇게 배치가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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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똑같은 여백이 생기고요. 스페이스 이분리는 A, B, C 여기 가운데가 다 똑같은 간격을 가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나오는데 스페이스 비트윈은 사이의 간격 끝에 있는 거는 완전히 끝에 붙습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각각 아이템들을 기준으로 고유한 간격. 스페이스 이분리는 사이사이에 똑같은 간격. 용도에 따라서 정렬해서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부모 놓고 자식 놨어요. 자식 요소들의 넓이를 100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은 전부 다 가로로 배치되죠? 이게 플렉스 기본이에요.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1한테 justify content 플렉스 스타트 기본값이라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한테 플렉스 엔드 그러면 순서대로 끝으로 가서 붙어요. 아까 랩 리버스하고 확실히 달라요. 이 로우 리버스랑 자, 그 다음에 센터 가운데 모아놓는 거 스페이스 비트윈 사이사이에 똑같은 간격이고 양 끝에 있는 건 끝에 완전히 끝에 붙습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사이사이의 균일한 간격이라고 그랬죠?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그리고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이렇게 똑같은 간격을 가져가요. 스페이스 이분리는 모든 사이에 같은 간격이에요. 여기랑 여기 이 사이사이가 전부 동일한 간격이 돼요. 대체로 이 스페이스 이분이나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푸터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푸터가 하단 박스 이렇게 놓고 영역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푸터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혹은 상품 목록 간의 간격 조절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자, 일단 요거까지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4시까지 실습 한번 해볼게요. 눈치 봐서 부족한 것 같으면 또 늘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살펴볼 거는 여러행 정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얼라인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자, 플렉스 랩 속성에 랩이 설정되면은 그 부모 요소의 끝에서 줄바꿈이 발생되죠. 그때 아이템들의 행이 2줄 이상 되었을 때 수직축의 방향 정렬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자식 요소들이 이렇게 쌓이다가 끝에서 줄바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편의상 이렇게 한 줄씩 표기할게요. 자, 그럴 때 스트레치 자식 요소들이 위에 쏠려요. 그 상태에서 세로축 방향으로 끝까지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플렉스 스타트 애들이 위에 붙어요. 플렉스 엔드 애들이 밑에 붙어요. 센터 세로에서 가운데로 와요. 스페이스 비트윈 아까 봤었던 거랑 비슷해요. 네,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간격을 만들어줘요. 같은 크기. 그럼 제일 첫 번째 줄이랑 제일 끝에 줄은 위아래에 붙겠죠. 스페이스 어라운드 자, 사이사이에 같은 간격을 만들어줘요. 가운데는 좀 더 넓겠죠. 스페이스 이분리는 가장자리를 비롯한 모든 아이템들 사이에 똑같은 간격을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이제 부모 요소 안에 자식 요소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공통적으로 부모 요소는 800에 200으로 사이즈 잡혀 있고요. 자식 요소는 300이에요. 자,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은 이렇게 가로 배치되죠. 자, 부모의 넓이가 800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식 요소가 넓이가 300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식 요소들의 크기가 강제로 다이어트를 당한다 그랬죠. 하지만 부모한테 플렉스 랩을 주면은 자식 요소의 원래 사이즈가 유지되고 줄바꿈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부모의 높이가 20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식들의 크기가 알아서 반씩 쪼개서 가져요. 이 상태가 기본값 얼라인 컨텐츠 스트레치예요. 자식 요소들이 부모 사이즈의 절반만큼 알아서 사이좋게 나눠 갖는 거예요. 높이를. 얼라인 컨텐츠는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플렉스 스타트 위로 몰려요. 플렉스 엔드 아래로 몰려요. 센터 가운데 몰려요. 스페이스 비트윈 사이에 똑같은 공간이 생겨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이 사이사이마다 균일한 사이즈가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랑 여기 공간 그리고 이 공간 양쪽으로 마주보는 공간이 있으니까 가운데가 조금 더 넓은 거예요. 스페이스 이분리 다 똑같은 크기로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공간과 가운데 공간이 다 똑같은 사이즈인 거죠. 이렇게 세로축 배치에 대해서도 간격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거랑 비슷한 속성이 저스티파이 컨텐츠죠.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고 얼라인 컨텐츠는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으로 바뀌면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얼라인 컨텐츠가 특성이 바뀌어요.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것부터 좀 헷갈려요. 자, 수직축 방향 정렬 얼라인 아이템스입니다. 값이 아까랑 똑같이 작용하는데요. 스트레치는 수직축 방향으로 끝까지 늘어난다.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센터, 베이스라인, 텍스트 베이스라인 기준 정렬. 이것도 예제로 직접 봅시다. 얼라인 컨텐츠가 세로축 방향이면 얼라인 아이템스는 가로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스티파이 컨텐츠, 얼라인 아이템스, 얼라인 컨텐츠가 전부 다 특성이 비슷비슷한데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박스를 그냥 기본으로 배치한 거고요. 일부러 각 요소의 글자 크기를 다르게 놨습니다. 플렉스 걸면은 싹 다 옆으로 배치되죠. 자식 요소들의 넓이가 200으로 돼 있어요. 자, 이때 얼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 기본값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배치되는 거고요. 얼라인 아이템스 플렉스 스타트 윗면에 맞춰서 높이를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가져가요. 플렉스 엔드 이때는 아랫면에 맞춰서 높이를 가져가요. 센터는 가운데 맞추는 거죠. 베이스 라인은 영어 노트 파란색 선 있죠? 그 선을 기준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 얼라인 아이템스는 박스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나열할 때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쇼핑몰 상품 목록 같은 거 봐도 다 사이즈 똑같이 배치되잖아요. 예전에 아실지 모르게 예전에 유행했던 서비스 중에 핀터레스트라고 있었어요. 뭐 아직까지 쓰는 분도 계시겠죠. 핀터레스트가 특징이 UI를 직접 보는 게 낫겠구나. 자, 핀터레스트가 특징이요. 요 박스들을 배치하는데 박스들 사이즈가 이렇게 저마다 달라요. 다른 UI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저마다 다르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퍼즐 짜맞추듯이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 그 벽돌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이게 구현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실제로 제가 외주 받았을 때 이거 UI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 페이지 하나만 CSS랑 자바스크립트 때려박아서 만족스럽게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 더 걸렸어. 핀터레스트 UI가 이게 되게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다행히 이게 유행이 1년을 안 넘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만드는 사이트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이거 유행했을 때 플렉스가 좀 일찍 나왔어도 이거 만드는 게 좀 쉬웠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플렉스 속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플렉스가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온라인 아이템스는 그렇게 중요한 속성은 아닌데 이 저스티파이 컨텐트랑 온라인 컨텐트 요거 두 개는 꽤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가 공통적으로 부모한테 적용했을 때 자식 요소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특성이에요. 오늘은 딱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자식 요소들한테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속성들. 일단 부모가 자식들의 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식들을 세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응용 예제 좀 살펴본 다음에 포지션 속성과 반응형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내일까지 하면은 이제 레이아웃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내용은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하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시던 거 좀 더 속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진도로 보면은 CSS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